정오 종합뉴스. (3월 15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해찬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공천에서 컷오프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한이 한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서울 해방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 날짜가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컷오프된 이해찬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오늘 탈당사를 통해 자신의 컷오프에 대해서 도덕성이든 경쟁력이든 의정활동 평가 등 합당한 명분이 없다며 김종인 비대위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 이해찬은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서 이제 잠시 제 영혼 같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공천에서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며 공천에서 배제된 정청래 의원의 재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반면 윤우덕 의원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더민주 공천재심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재심을 신청한 의원 5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 의원과 3선의 최규성 의원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윤우덕 의원은 재심 신청이 인용돼 비대위가 회생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됐습니다. 전병헌 부좌연 의원의 경우는 해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해 오늘 심사가 재개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컷오프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 공관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대부분의 공천이 완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원내대표 시절에 새누리당 당원에 어긋나는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의 혼선을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지정을 했다거나 또 새누리당 당명을 개정하는 데 반대했다던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또 대구 같은 편한 지역에서 3선 의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원내대표 시절에 새누리당 당원에 어긋나는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대통령의 이제 방미 과정에서의 혼선을 뭐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지적을 했다거나 새누리당 당명 개정하는데 뭐 반대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또 대구 같은 이 좀 편한 지역에서 예. 3선 의원을 하면서 또 이 새누리당 당원 8조에 보면 예.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제 당의 정체성과 맞는 행동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더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헌법 1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전례를 보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가 결국 저희 당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천 받았고, 예. 이런 당을 비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예. 결국은 이제 뭘 가지고 당을 비판을 하는 것이냐. 아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 새누리당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죠. 면접 과정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예. 원내대표로서 그 당시에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당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원내대표로서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 발언이냐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과정이죠. 다음 뉴스입니다.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민들은 여야 1대1 구도에 지쳐 힘의 균형을 살려줄 제3의 정당을 원한다며 노골적으로 국민의당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절대로 야권연대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양당 중심 정치에서 빠져야 한다는 김한길 천정배 의원도 위원장을 버리고 당부 거부에 들어갔다. 야권의 막장 드라마가 전개되는 이유는 통합이든 연대든 자신들의 정치 생명만 연장하면 된다는 개인적인 모렴치 때문이라며 야권 연대를 주장하는 김한길 천정배 의원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컷오프된 비박 3선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대구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시켰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새누리당이 만국법으로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도 앞장섰다. 그런데도 텃밭 3선이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서도 단독 신청한 지역구에서 공천을 신청하지도 않은 여성을 우선 공천하겠다는 것은 수성구민과 대구 시민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 직후 대구 여론조사를 추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방문 사흘 뒤인 13일 A리서치와 B여론연구소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를 비롯해 대구 전 지역 여론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주말 대구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갖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승민 의원 및 유승민계 제거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한이 한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서울 해방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에서 우리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평양 진격훈련이라고 보고 선제적으로 서울 해방작전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해왔다며 서울 모형도를 그려놓고 거기 주요 시설 파괴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북한에서 주로 하는 것은 기폭실험이라며 좀 더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 날짜가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어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8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청문회를 국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개최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애초 청문회도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긴 28일, 29일 이틀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제2차 청문회를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히며 청문회 장소로 국회 제3회의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국회회의장은 국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공식 행사 등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조위의 대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충남 논산 돼지 사육농가 두 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어제 논산시 광성면의 한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일부터 돼지 사육농가 6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의 집단 사육단지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에서 농사 한 곳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들에서 키우던 돼지 1,4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바리톤 진솔 씨가 권위를 자랑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전국 오디션에서 우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 씨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2016년 최종 결선에서 베르디의 대표작 라트라비아타와 차이콥스키의 더 퀸 오브 스페이드를 감동적으로 불러 다른 4명과 함께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로 63회째를 맞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전국 오디션은 북미 지역에서 실력 있는 성악가를 발굴하는 등용문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명 심리 상담사가 상담받으러 온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몰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준강간 혐의로 서울 강남에 있는 심리상담소 대표 A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과 이듬해 상담소를 찾은 여성 2명과 지속해서 성관계를 맺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은 심리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4.5톤 이상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적재 중량 측정 차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4.5톤 이상 화물차가 중량 측정을 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중량 측정이 의무인데도 하루 평균 326대의 화물차가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오후 2시 상습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243곳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을 합니다.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펌프차와 구급차 등 소방 차량이 가상의 119 출동 지령에 따라 사이렌을 켜고 출동합니다.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일반 차량은 안내에 따라서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건널목 보행자는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뒤 길을 건너야 합니다. 상습적 야근과 비효율적 회의, 상명하복식 지시 등 우리나라의 후진적 기업 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상의와 맥킨즈가 지난해 6월부터 국내 기업 100곳의 임직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 문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습관화된 야근을 가장 심각한 기업 문화로 꼽았습니다. 야근의 원인이 되는 비효율적인 회의와 지나친 보고, 소통 없는 일방적 업무 지시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라디오